안녕하세요. 아즈책톡입니다. 원래 두 편짜리 영상으로 기획한 핵무기 시리즈였는데요. 6회 공군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영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무기는 전쟁과 미군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 번째 영상인 육군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가장 위협을 받은 쪽은 육군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 사단수를 20개에서 14개로 줄였습니다. 국방 예산도 육군이 가장 적게 탔습니다. 지상군이 쓸모가 없고 이제는 부차적인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또 육군은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가장 강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숭배는 병사가 전투의 중심이라는 육군의 믿음과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육군은 전술 핵무기를 강력한 대포 정도로 인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군은 진짜 핵대포를 만들었습니다. 헐, 진짜 280mm 포에다가 원자탄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포 길이는 26m였고 무게는 50톤이었는데 이동용 장비까지 합치면 86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 사막에서 핵대포 실험도 했었고요. 1953년에 유럽에다가 이 대포를 배치했는데요. 하지만 도로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너무 무겁고 다루기 어렵고 사정거리가 30km 밖에 되지 않아서 실용성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최전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적의 손에 들어가기도 쉽고요. 그래서 결국 육군도 핵미사일을 개발합니다. 1955년에 사거리 2400km의 주피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핵무기의 포병 전력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육군도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군과 해군의 질세라 핵무장을 마치게 됩니다. 육군이 핵대포와 같은 미련한 짓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미사일 이게 또 공군이랑 중복이야. 국방부 장관이 야 그거 미사일 공군이 그냥 합쳐서 관할해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육군은 찬밥이었나 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이 소련 심장부를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토르, 이탈리아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을 각각 배치해서 소련이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어놨죠. 이게 주피터 미사일이거든요. 나중에 70년대에는 독일에도 퍼싱2라는 핵미사일을 배치합니다. 또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도 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핵미사일 같이 도시나 산업시설, 군사기지 등을 순간 삭제하는 대형 핵무기라면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에서 화력을 극대화시킨 미니 핵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술 핵무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육군은 최고 좋은 먹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상계해야 한다. 핵공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얇게 상계해서 움직여야 한다. 또 핵공격에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은 개인이 땅을 파서 들어가는 거다. 몇 분 안에 땅을 팔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부대 전체가 해변의 개처럼 땅속으로 빠르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쉽지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제가 그 혹한기 훈련 갔을 때 간부들이 공구리 삽 쓰지 말고 그 야삽 야삽으로 땅을 파라고 하는데 돌아삐겠더라고요. 아니 그 손바닥만한 야삽으로 어느 세월에 땅을 판단 말이냐. 그것도 겨울에 얼어가지고 삼날이 들어가지도 않는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 개인용 기계가 있다고 쳐. 그럼 그것도 1인당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야삽 하나도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미 육군에서는 1956년에 펜토믹 사단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펜토믹이라는 게 5개의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본질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최대한 상계하면서 개별적으로 독립작전이 가능한 전투단으로 군대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부의 통제나 지원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멀리 떨어진 유동적인 전장에서 장기간 반독립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기 위해라고 하는데요. 말은 참 쉽지만 당시에는 상계된 부대들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많은 이들이 핵전쟁 환경에서 육군이 과연 작전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시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1961년에 펜토믹 사단제는 폐기가 되고 미 육군은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륙군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폴 프리먼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팬토믹 4단제를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 우리가 그 4단제로 전쟁을 치르지 않아 신께 감사한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경쟁에 돌입하자 이제는 적의 미사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전략 방공망 체계가 중요해졌습니다. 방공망은 나이키 미사일 시리즈 같은 요격 미사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중에는 핵탄두를 실은 핵미사일도 있었는데요. 핵미사일로 핵미사일을 방어한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방공망 구축 경쟁 역시 불붙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핵탄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돌입체 미사일이 개발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미사일을 이제 쏘아서 대기권에서 이제 다시 재돌입할 때 여러 개의 탄두로 분리되어서 각각의 목표를 명중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과 방공망의 진화 경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뚫고 한 발이라도 더 적의 영토를 파괴하려면 핵무기 수가 아주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 경쟁은 본질적으로 양의 경쟁으로 변해갑니다. 그냥 핵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구가 몇십 번 종말을 맞아도 남을 핵무기가 쌓이게 된 것이고요. 핵무기가 처음 출현했을 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고 실제로 전쟁의 규모와 양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핵무기는 전쟁 자체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공군의 전략폭격기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고 핵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해군의 항공모함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핵혁명은 전쟁과 군대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육해 공군은 기술의 충격에도 여전히 짱짱하게 살아남아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1950년대 내내 핵혁명에 취해 있다가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다시 재래식 전력 강화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은 토마스 맨켄의 궁극의 군대라는 책으로 핵무기가 가져온 혁명과 이에 대응하는 미군의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맨켄 교수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기술적 우위에서 오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군 조직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